안녕하십니까. 2020 실크로드 무형유산 네트워크 구축회의 2일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시 뵐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어제 상당히 의미 있는 의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일차에 여러 시사점 많은 컨텐츠를 통해서 더욱더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제2세션의 좌장은 얀 홀라딕 유네스코 타슈칸트 소장님이십니다. 홀라딕 소장님께서는 현 직책을 맡기 전에 27년 넘도록 유네스코 체계에서 여러 요직에 역임하신 바 있으십니다. 또한 다양한 의정서와 협약의 기준을 수립하는 주요 역할을 담당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외 귀빈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세션의 좌장을 맡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2세션은 실크로드 지역의 무형유산 협력과 연대라는 주제로 5분의 발표를 정해두도록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연사는 김상철 교수님, 두 번째 연사는 아림 페리졸라예프 선임연구원이신데 특히나 페리졸라예프 선임연구원 같은 경우 국가법 제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업에 함께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연사는 필립 보상트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칼로에안 니콜로프 유럽민속 축제협회 회장님이시고 마지막 5번째 연사는 고대영 당진 시청 하계사님이십니다.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발표를 들을 예정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인사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여기 지금 한국에서는 오후 1시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후 시간이 됐는데요. 여기 저희와 함께 해주신 대부분의 참가자분들은 아마 오전 시간에서 접속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 저는 국제중앙아시아연구소 또 아태 무형유산센터에 계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이번 회의를 주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많은 노고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런 많은 노력을 통해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보존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유라시아 이 실크로드 지역에 걸쳐서 있는 많은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통해서 향후 저희가 이 ICH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미래의 어떤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면 좋을지 특히 이제 실크로드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시다시피 유네스코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 문화유산을 다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류법에 따라서는 10개 인간 공동체의 10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축제, 기록유산, 무형문화유산 등이 여기 제 스크린상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 공동체의 하위 카테고리 10개가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트워크에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존의 문화유산의 하위 카테고리는 대안적인 이해를 가지고 저희가 대안적인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사람의 생활을 이해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공동체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문명 사간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정주 문명인 것이냐 아니면 유목 문명인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보호 프로젝트들이 시작되면서 이 대부분의 이런 보호 사업들은 지금까지는 그 정주
문명에 다시 말해 이제 좌식 생활을 하고 있는 문명사의 여러 유산을 보존 또 보호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류 문명사는 그 좌식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역사가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세계사를 살펴보면은 혹은 세계적인 그 지역사회나 공동체를 역사를 살펴보면 이게 유목민 입장에서 써내려간 역사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정착 민족 관점 위주의 이 역사가 많이 기록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이고, 따라서 이제 기록화 작업이나 문화유산이나 기타 다른 그 인류 자산 또 인류 유산이 기록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대부분은 그 정주 생활을 하는 문명의 관점에서 작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만큼 이 고고학자들 또 역사학자 분들 간에 있어서 이 특별한 교류가 왕성하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그 문명사 간의 이해를 더욱더 도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 이 정도로 적극적인 협업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문화유산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기존의 문화유산은 말씀드렸다시피 좌식 생활을 하고 있는 문명의 유산이었고, 그런 역사에만 저희가 관점을 계속 초점을 맞춰서 지금까지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문화유산 관련된 연구나 설문은 말씀드렸다시피 고대 좌식 생활을 하는 문명 혹은 정주 문명의 위주였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이나 전통적인 문화자산 또 문화자원은 모두 이 정주 문명 위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저희가 발굴을 한다거나 문명을 더욱더 기록하고 보존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거의 다 정주 문명의 입장에서 많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명사 간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당연히 정주 문명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지만, 사실 저희 그 인류 공동체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독립적인 요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목민도 이 인간 문명사 간에 있어서 교두보 역할을 했다는 것을 저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유목민 문명이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 문명사 간의 연결고리를 심어주는 과거의 인터넷 역할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유목민의 문화유산 중에서도 특히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주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목민들의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집단의 문화유산을 저희가 더욱더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명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정주 문명은 그 인류 공동체의 굉장히 독립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즉 그 좌식 생활을 하고 있는 문명은 그 해당 문명 루트의 어떤 일부를 차지를 하고는 하지만, 유목민 문명은 계속해서 여러 문명사 간을 이어주고 연결해주는 이 교두보 역할을 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문화유산을 좌식 생활을 하는 문명만, 그 문화유산만을 저희가 보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따로 각각의 개별적인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이 문화유산을 이어주는, 이것을 결합시켜주는 유목민의 문화유산이 간과될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유목민의 문화유산은 각각의 좌식 생활을 하는 문명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는
이 교두보 역할을 하는 유목민 문명의 문화유산, 전통 문화를 더욱더 주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저희는 이 유목문명의 무형문화유산을 굉장히 잘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발굴을 하고 더 탐험을 하고 또 탐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교 분석을 하면서 각각의 여러 패턴별로 대조를 하고 더욱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유형 문화유산은 사실 과거 기존에 이미 유네스코 사업에서도 많이 대대적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대부분의 좌식 생활을 하는 대문명의 문화유산은 많은 경우에 이미 아우러졌고 이미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유목 문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까지 주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유목민 문화에 더욱더 주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프로젝트가 실크로드 RCH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는 아태무형유산센터 입장에서는 특히나 저희가 이것이 관심이 가는 분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저희가 지금 실크로드 문화유산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것이 그 카라반세라이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링크를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요. 유네스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정보를 취합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도 이 카라반세라이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사업 간에는 일부 격차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유목민 문명을 이웃 좌식 생활을 하고 있는 문명 간의 대조 이런 비교 분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명사 간 혹은 문화 간 이 비교 분석이 없었기 때문에 각각의 그 문화유산에 어떤 외부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조금 결여된 상황입니다. 한국의 그 사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조사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것은 그 한국방송공사 KBS에서 진행을 했던 TV 방송이었습니다. 인사이트 온 아시아라고 해서 누들로드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이었는데요. 총 6개 파트로 제작이 됐습니다. 다큐 시리즈였는데요. 이것은 그 누들이라는 국수 문화를 전체 유라시아 공동체에서 이것이 어떻게 확산이 되고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역화가 됐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국수 문화에 대한 음식 문화가 어떻게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본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보실 수 있겠고요. 또 다른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 공동 연구자로서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데요. 이 실크로드의 7개 아시아 국가들의 전통 무술, 무용, 또 유희 관련된 조사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이 7개 국가의 전통 무술과 무용, 유희 관련된 내용을 조사한 것인데요. 이것이 2022년 8월 31일까지 계속 진행될 조사 연구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문명사 간 접근법을 통해서 문화유산의 다양성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7개 실크로드 국가들의 여러 미디어 리소스를 사용을 해서 조사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통 무술, 전통 무용, 또 전통 유희에 초점을 맞춰서 하려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게 서로 7개 국가들이 어떻게 이 교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쳤는지도 더 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지금 저희 연구 사업의 흐름을 개괄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도면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는 게 그 전통 씨름이 여기 나와 있고요. 이건 한국 씨름인데 일본, 중국 각각의 전통 씨름 유산이고 몽골의 사례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또 이란의 이 전통 씨름 문화를 각각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것은 이 각각의 전통 씨름이라면 이 유산 종목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이 만나는 지점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제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 또한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그 개인적으로 그 네트워크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2014년, 2015년에는 제가 그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고 계시는 고려인에 대해서 그 영상 클립을 취합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국사 편찬위원회의 도움을 통해서 저희가 했던 것인데요. 12년 동안 저희가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해서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중앙아시아를 다 아우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에 대한 영상 컬렉션이 나온 것입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있어서의 이 고려인 분들에 대한 영상 기록을 통해서 이것이 나중에 대중에게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이제 고려인 개인들의 삶을 저희가 한번 깊이 있게 조사를 해보고 이것이 전체 이제 고려인들의 일상사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최근에 여기에 2017년에 신문에서 기사화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 지금 저희가 아르히드, 카자흐스탄 아르히드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저희가 발견한 동영상들에서 저희가 이렇게 캡처한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그 경험이 하나의 여러분들에게 좀 조금이나마 기여가 됐기를 바랍니다. ICH 네트워크를 유라시아 대륙에 있어서 더욱더 확대를 하고 실크로드에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기여가 됐길 바랍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김상철 교수님 정말로 흥미로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은 논의 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사는 그 고려인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알림 페이즈 라이프 책임 선임 연구원님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료 여러분. 이렇게 화상으로나마 연결할 수 있게 되어서 또 뵐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십니까? 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 발표에서는 실크로드 무형유산 네트워크의 운영과 관리 차원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형 문화 유산은 문화 다양성 창의력, 지속가능 발전에 있어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화 무형 유산이 미래 세대에도 향유되도록 보존 및 전승을 하는 공동체, 사회 집단 그리고 개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2003년 유네스코 문화유산 보호협약이 규범적 수단으로 채택이 되었고 문화유산에 대한 국제 협력을 도모하는 필수적인 기반이 되면서 효과적 기능을 발휘하고 지속가능한 무형유산 네트워크 구축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조율하고 재정 지원을 할지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을 하였고 또 네트워크의 이 성공 가능성과 지속성을 위해서 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참여기관의 질에 대한 질문 등이 제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트워크 구축이
지금 트렌드가 되며 제도화와 네트워크 중 더 나은 선택지에 대한 질문도 제기가 되기 시작을 하였는데요. 세계화 속에서는 네트워크가 협력 구축 및 공동 이니셔티브와 사업 이행에 있어서 보다 적절하고 적합하다라고 입증이 되었습니다. 네트워크는 새로운 조직 형태로 지금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관련해서 여러 연구자들이 협력형 네트워크의 베네핏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협업형 네트워크와는 조금 다릅니다. 협력형 네트워크는 개인 및 기관의 가입 및 참여의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고 회원들은 목표, 기한, 산출물에 대해 일반적으로 제약을 덜 받습니다. 그리고 실험과 지식 공유의 여지가 있어서 이러한 활동들이 적극 장려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네트워크는 어느 정도 선에서의 게임의 규칙이 존재합니다. 해당 규칙은 회원들이 가입과 또 활동을 할 때 이에 동의를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네트워크 창설의 이유인 미션, 즉 사명, 목표 등이 기본 고려사항으로 반영이 됩니다. 해당 규칙이 네트워크의 구조를 설정하고 자격 조건을 충족한 회원과 그 후보들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 됩니다. 네트워크에 따라서 회원들에게 보다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더 유연하고 더 많은 재량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가입함으로써 또 여러 가지 베네핏을 제공할 수도 있는데 네트워크의 속성과 목표에 따라서 가입에 따른 그런 효익은 다 다릅니다. 연구자들은 네트워크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운영형, 개인형, 전략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운영형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구축이 되고 개인형 네트워크의 경우 개인 및 전문성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략형 네트워크는 대내외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우선순위와 과제를 규명하고 이에 관계자가 이것을 지지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실 이런 네트워크가 상호 배타적이진 않습니다만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목적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선 첫 번째로 UCCN UN 창의 도시 네트워크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에 창설이 되었고 창의 도시로 가입된 그런 도시들 이 창의력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살펴보고 또한 장려하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7개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예 및 민속예술, 미디어 예술, 영화, 디자인, 요리, 문학, 음악 등으로 나뉘게 되는데 가입한 도시들은 최선을 다해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또 창의력 및 문화생활 참여 증진과 도시 개발의 문화 통합을 할 수 있는 문화 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 해당 네트워크는 계속해서 변모해 왔습니다. 후보 도시들이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강령이 나와 있는 그런 기준들을 준수하고 목표 달성에 기여를 해야 하는데 특히 이 해당 네트워크는 신청 시점에 이 신청 기관이 과연 창의력, 예술교육, 또 창조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한 메커니즘 및 개발 전략의 유무 여부를 신경 써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강령과 또 목표 준수 의무와 함께 정기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데 이 회원 도시인 창의 도시들이 UCCN,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강령에 명시된 활동을 전개하고 정보 및 모범 사례를 적극적으로 교환하는지 등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평가 절차와 지침은 별도의 문서인 멤버십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으로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창의 도시들은 해당 보고서를 4년 주기로 작성해야 하고 늦어도 매해 11월 30일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다음 네트워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ID 국제무용협회인데 이 협회도 1973년에 창설된 무형 문화 유산 분야에서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무용 분야의 활발한 개인과 기관을 모으는 네트워크입니다. 상당히 개방적이고 유연한 네트워크입니다. 4단계의 간단한 신청 절차를 통해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전문 프로필 정보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하면 확인 서한을 통해 가입이 확정이 됩니다. 이 CID는 회원 강령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은 본인이 알아서 그 효익을 생각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CID 국제무용협회 같은 경우에는 성문화된 규칙도 없고 또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알아서 전문적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네트워크의 예입니다. 또 다른 네트워크인 세계공예협회 WCC가 있습니다. 1964년에 창설이 된 비영리 NGO고 유대감 고취, 소득 창출 소공예 활동을 통한 개발 지원, 또 교류 프로그램, 회의, 세미나, 그리고 전시회 조직 및 전 세계 수공예가들을 위한 조언 및 도움을 제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창설이 되었습니다. 세계공예협회는 5가지의 회원 자격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각 권한이 다른데요. 우선 국가기관 회원은 이 WCC 활동을 고려했을 때 해당 국가의 수공예를 가장 잘하는 집단, 파트너십, 기업협회, 또 재단, 정부기관, 부처 등 국내기관이 자격을 갖고 있고 또 여기는 의결권이 부여가 됩니다. 하지만 개인 회원 또는 WCC 친구 회원이라고 부르는 또 자격, 그 후보 자격이 있는데 개인 수공예가 또는 수공예의 활발한 지지자들에게 주어지고 의결권은 없지만 회비가 더 적습니다. 가입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또 네트워크는 ITI 국제극예술협회입니다. 극예술 지식 및 전문성의 국제적 교류 증진, 기관 간 협업 강화, 또 문서 수집, 국예술 관련된 다양한 정보 보급이 설립이 목적인데요. 여기에 더해 축제를 여는 것도 네트워크의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공연예술제가 그 축제인데 이 축제 같은 경우에는 1957년에 파리에서 10개국과 함께 처음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16개 공연단과 함께 이 초대 축제가 개최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성장해서 세계적인 예술제로 자리 잡게 되었고 국제교류 증진과 현대 극예술의 질과 다양성 기여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 축제는 임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2008년에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개최가 되었는데 여전히 ITI와 또 ITI 회원인 ITI 센터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지가 되고 있고 사무국에서는 차기 예술제의 개최지 신청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이 공연 예술제의 특징은 이 국제 극예술협회인 ITI의 절차 규칙에 따라서 보장이 됩니다. 다음은 국제전통음악학회입니다. 이 학회 같은 경우에는 전통 음악의 연구, 실현, 기록, 보존, 진흥이 목표인데요. 7가지 회원 유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학회에서 자체 간행물을 발간을 하고 여러 활동 및 행사를 조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전통음악학회 세계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1948년부터 개최가 되어서 꾸준히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해당 네트워크는 또 개인 회원들이 있고요. 또 조직을 대표하는 국가위원회 및 지역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이 ICTM 같은 경우에는 개인 국가 및 지역위원회로 지칭되는 이런 기관 대표와 또 연락 담당관으로 지칭되는 개인들이 전통 음악과 무용에 관계된 조직과 개인의 공동체 간 그리고 ICTM 간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트워크는 탄탄한 지배구조와 간행물, 또 ICTM 연구단 등 다양한 활동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이코머스입니다.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인데 이 협의회는 유네스코와 관련된 글로벌 NGO이자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전문가들, 또 실현자들, 기관들을 모아주는 네트워크로 기념물 유산의 보존, 보호,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코모스는 체계적인 지배 구조를 갖추고 있고 정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본 협의회는 의사 규칙을 성문화하였는데 여기에 내용으로는 회원 가입 절차, 회비 납부, 또 불이행, 민원, 제재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국제음악협회입니다. IMC인데 이 국제음악협회는 음악 진흥에 전념하는 세계적인 멤버십 기반의 전문 기구입니다. 신기한 것은 IMC는 개인 회원은 없고 기관 회원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IMC 같은 경우에는 국가위원회가 있는데 이 자국 음악 생활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하고 정부를 포함한 의사결정자들의 협조와 지원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국제음악협회는 회원 대상의 정식 평가 또는 보고 절차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무형유산 관련된 국제 네트워크를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양한 사명과 구조와 의사 규칙을 갖추고 있습니다. 회원 정책도 각기 다르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바탕으로 실크로드 무형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언들을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또한 성공적인 운영이 가능하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제도화된 형태와 네트워크 접근법을 둘 다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크로드 무형유산 네트워크의 사무국은 예를 들어서 이치캡에서 담당할 수 있겠고 협력기관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 네트워크 자체를 구성하는 형태와 같은 혼합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 활동들도 잘 정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충분히 대표가 되지 않는 무형 자산 분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실크로드의 정신과 또한 실크로드의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무형 문화유산 분야들을 특히나 다루면 더욱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관련된 절차적인 사안들도 좀 충분하게 숙고를 하여서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원 자격 같은 경우에는 이 실크로드 관련된 모든 개인들과 국영기업, 민간기업, NGO, 민간기관들 등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론 각각의 회원 유형별로 어떤 적격 기준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후보 기관 내지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과연 기준을 충족을 하는지 그리고 가입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투명성이 제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형태로 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또한 서류 작업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온라인 신청의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신청 관련된 매뉴얼을 마련을 한다면 신청인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 후보 가입 여부에 대해서 매우 간단 명료한 그런 절차를 마련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스코어링 제도를 통해 이 적격 여부를 확인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기적인 보고 절차를 바탕으로 회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참여의 정도도 확인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회원들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내지는 보고서의 질이 떨어지게 될 경우 특정 회원 기관이나 회원 개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다거나 내지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원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독려, 장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간단한 질의서를 통해서 이것을 회원들 간에 회람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개선의 방법들, 피드백이라든지 민원이나 불만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개진을 하도록 하는 이런 질의서의 방법도 저는 장려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회원과 또 네트워크 사무국 간에 열린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발표를 페이줄라예프 선임연구원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님께서도 특히나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조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야지만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다는 점이 특히나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발표에게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류엔 니콜로프 회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칼로얀 니콜로프 유럽민속축제협회 회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Добре. 홀라디카 소장님, Благодаря.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First of all, I want to express my gratitude to the organizers. 우선 주최 측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모든 참석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Outcomes, the results of the meeting 본 전략회의의 결과물이 culture heritage. 실크로드의 살아있는 유산을 보호 또 증진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We can say that in the history of mankind, the most 인류 역사상 element for the existing has been a 공존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런 살아있는 유산들일 것입니다. 사람들 간의 이런 연결고리를 특히나 자축하는 자리들이 매우 중요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정과 축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존재 이유도 이런 축제를 통해서 자축을 해왔습니다. 이 축제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카니발도 있고 또 다양한 의례와 의식 등이 있는데 4,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보면 인류의 역사상 항상 이런 축제들이 함께 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축제와 의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날들을 기념하고 또 여러 행사들과 그리고 그동안에 해왔던 다양한 의식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여전히 존속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현대기술의 개발로 인해서 이것이 오히려 훼손되지 않고 여전히 존속되는 경우들은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We'll see now. Do it. Yes.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s pushing 각종 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물론 그 당시에도 여러 정보 교환이 또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진보로 인해서 우리는 사회와 교육 및 다방면에서의 물론 영향을 받고 있고 다양한 변화를 목도하기는 했었습니다. 실크로드 같은 경우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또 유럽 간의 교환과 교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실크로드는 가장 오래된 교환의 경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상품뿐만 아니라 종교와 또 가치관을 교환했던 아주 중요한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오늘날도 회자가 되고 있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요소 등이 여기서도 탄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존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보면 많이들 이 실크로드의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러한 민속 축제 관련된 어떤 체계를 통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 축제의 경우 다양한 규모와 또한 방식으로 이 현대 축제로서의 모습을 갖춰왔습니다. 당대 민속 축제는 마찬가지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이런 당대 민속 축제의 경우 전통 요소와 또 현대 요소를 잘 결합을 해서 전개가 되어 왔습니다. 사실상 이런 전통적 요소 및 종목들이 실현 순간 그 전통이 완전히 표현된다라는 전제하에 이런 무대 공연을 통해 전통의 또 이런 문화유산의 전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들이 결국에는 보존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민속 축제에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징들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특징은 민속 축제의 어떤 발표형의 속성입니다. 여기에서는 경쟁 요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축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지역이나 어떤 마을이 갖고 있는 목표를 두고 보통 시연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축제의 경우에는 다수의 관중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부대 행사들도 함께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말씀드렸던 대로 특정 지역과 어떤 마을만의 전통 축제로서 전개가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민속 축제 중에서는 경쟁적인 요소가 있는 축제들도 존재합니다. 이런 축제는 또다시 세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분류로는 약한 경쟁 요소를 갖춘 축제의 형태인데 이런 축제의 경우 이 경쟁의 그런 속성 자체에 대한 어떤 명확한 구조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참여하게 되는 그 공연단은 참여 수료증을 받거나 공연의 질에 따라서 상장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류로서는 강한 경제 요소가 존재하는 민속 축제인데 이 축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곳곳에서 펼쳐지는 축제의 형태로서 어떤 엄격한 공연 심사 기준이 있는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보상이 수반된 그런 평가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한 경쟁 요소를 갖추고 있는 민속 축제 중에서 또 다른 예는 어떤 네트워크형의 체계적으로 시연되는 그런 축제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쟁적인 속성을 갖추고 있고 동일한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됩니다. 민속 축제를 또 사회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조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분화가 가능합니다. 일단 지역별로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축제가 어떤 현지 민속 축제인 경우들이 있고 내지는 그 현지의 더욱 중요성을 띠는 그런 축제도 있고 지역 민속 축제, 국가 민속 축제, 또 국제적인 민속 축제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범위에 따라서도 다르게 됩니다. 어떤 순환에서 전개가 되는 경우들도 있겠고 또 그 공연의 시간에 따라서도 분류가 가능할 겁니다. 조직의 형태로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조직 형태로는 특히 재정 조달을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타 조건들과 함께 결합을 하여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재정 지원 차원에서 살펴보면 첫 번째 유형은 조직위원회에서 100%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교통비가 또 지원이 되고 숙박료와 또 식대, 행사 관련된 총 비용이 조직위원회 측에서 지원을 하는 예입니다. 조직의 형태로 두 번째 유형은 정도에 따라서도 세분화할 수가 있겠는데 그 전에 이 100% 조직위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거나 후원기관이나 어떤 광고 캠페인을 통해서 조달을 하거나 국가기관 또는 후원기관과 기관들과의 공동출자 형태로 해서 100% 비용을 지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부분출자의 사례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동비, 즉 교통비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참가단 같은 경우 교통비 같은 경우 본인이 해결을 하고 나머지는 재정 지원을 받는 예입니다. 또 축제 중에서는 전체 자비로 진행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통비라든지 또 숙박료, 식대 이 모든 것들이 다 참가자들이 직접 자비로 출자를 하여서 참여하게 됩니다. 보통 형태가 입장료나 참가료 형태로 하여서 이러한 비용들이 다 포함이 돼서 부과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비와 또 부분 출자의 어떤 공동 출자의 형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후원기관이라든지 지방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참가 비용가 할인이 되는 경우들도 있겠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자, 민속축제를 이제 목적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민속축제의 가장 주된 목적은 민속예술을 공유하고 또 교류하는 것일 겁니다. 또 새로운 접점도 형성하고 민속예술을 증진을 하고 또 전통 예술에 대한 이해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도모하는 것이 포함이 될 텐데 이 목적이 물론 주된 목적은 다 동일하겠습니다만 세부 목표는 또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관광의 지향이 있는지의 여부인데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대중화하거나 또 축제가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지역에 대한 다양한 역사적 사실 등을 공유하는 그러한 축제도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로 특정 지역의 서비스라든지 특산물을 선보이는 형태의 민속축제가 있고 그 지역의 경제 개발을 위해서 또 마련이 된 민속축제가 있습니다. 예술적인 특징으로 또 민속축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축제는 전문가들만이 참여하는 축제들도 있습니다. 이 축제들은 이제 전문 공연가들이 함께하게 되고 이 전문 민속 축제의 경우 표준적인 그런 동원 방식을 보통 활용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관람권을 판매하는 형태로 축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전문가용 축제가 있는데 이 축제의 경우에는 비전문가들이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관람비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료 관람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재정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조직 형태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 내지는 공동 출처 등의 형태 내지는 후원을 받아서 보통 조직해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민속 축제와 또 부대 행사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속 축제에는 다양한 부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부대 행사 형태로서는 전시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민족지학 전시회라든지 요리 전시회, 사진 전시회, 수공예품 전시회 등이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리 행사도 부대 행사로 개최하기가 좋습니다. 그 외에도 무역 박람회, 마스터 클래스, 교육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수가 있겠고 컨퍼런스나 세미나 등도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민속축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주된 행사가 되고 부대 행사를 개최하는 형태도 있겠지만 반대로 어떤 대규모 행사에서 부대 행사로 민속축제를 개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별 산업 박람회라든지 산업 발표에서의 부대 행사로서 민속축제가 함께 열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디지털화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비상사태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각종 기술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방법들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새로운 또 새천년에 돌입을 하면서 이 정보통신 기술들을 활용을 하면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민속축제를 또 홍보하고 알리고 또 아카이빙,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문화유산의 현 상태를 기록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의 이 민속축제 결과물을 사용하는 데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각종 정보 기술을 이용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욱이나 보존과 전승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제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환경에서도 개최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축제 네트워크도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It was very good explanation by Mr. Teizimo.
앞서 페이줄라이프 선임 연구원님께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네트워크 관련돼서 몇 가지 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네트워크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민속 축제나 다른 축제 네트워크의 경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규모와 또 우리가 어떤 목표를 추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인류학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 축제 네트워크도 가능하겠고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민속 네트워크가 한 20개 정도가 존재하는데 그런 네트워크들도 보면 다양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 다양한 특징들, 특히 사회 문화적 특징에 따라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단도 있고 지역단 또 국제적인 단에서의 축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분류가 가능하고 또한 조직의 형태에 따라서도 분류가 가능합니다. 어떤 수동적인 형태의 축제인지 내지는 정보가 어떻게 교환이 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같은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수동적인 네트워크, 정보만을 일방향적으로 받는 네트워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멤버십을 바탕으로 한 어떤 액티브한 적극적인 네트워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지 내지는 특정 목적을 갖고 있는지 내지는 이 두 가지 혼합 형태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네트워크의 모습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그 예술적 특징에 따라서 분류가 가능합니다. 전문가용이냐 비전문가용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지금 현재 주도하고 있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 민속축제협회 EAFF인데 이 협회는 2007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40개의 페스티벌 축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14개의 축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훨씬 더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는 400개가 넘는 축제가 존재하고 또 참가자 수도 이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는 축제 수가 460개이고 참가자 수는 14만 4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EAFF의 그 내용을 보면 5천 개가 넘는 축제가 또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이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정말 많은 축제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이런 축제는 다양한 그런 민속 가무의 형태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열리는 축제들도 참 많고요. 그러면 지속 가능한 축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같은 생각을 공유해야 하고 또 협력에 있어서의 신뢰와 적절성도 기여합니다. 또 팀워크, 어떤 공동으로 뭔가를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발성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행정 구조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구조의 효식을 가시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디지털 센터는 특히나 오늘날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에 디지털 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점, 또 네트워크 참여주들 간의 베네핏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유의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국 출신의 참가단 간의 교류도 필요할 것이고 축제 부대 행사로의 과학 컨퍼런스라든지 요리 축제, 수공예 축제 등도 부대 행사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축제를 방송하고 이후에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트리밍 플랫폼도 필요할 것이고 공동의 열린 디지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지만 각종 자료의 디지털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실크로드 관련된 여러 축제들은 존재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국제 박쉬 예술 축제를 예로 들 수가 있겠고요. 네, 세르비아에서 몽골까지 이 박쉬 예술 축제, 민족 서사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런 축제가 있습니다. 또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아틀라스 바이라미 섬유 축제도 있고 또 안동의 또 탈춤 국제 탈춤 축제에 대해서도 어제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여기에 이 지역은 뭐 마르코 폴로라든지 나스르딘 호주와 같은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스페인까지의 그 지역을 통틀어 봤을 때 정말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들인데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도 연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축제가 되건 간에 이런 실크로드의 무형문화 유산을 주제로 삼는 축제라면 이 네트워크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구축된 네트워크는 네, 또 마찬가지로 이 각종 뭐 선별 기준들을 두고 물론 그것에 따라서 참여하는 그런 축제 수가 제한이 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지속 가능성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이 네트워크의 목표와 원칙을 명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시간을 이미 초과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략하게 두 문장으로 마지막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현지 축제와 민속 축제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다양한 부대 행사들을 결합을 한다면 다양한 문화의 공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기존에 있는 그런 현지 축제들을 활용을 하고 여기에 살을 붙여 나가고 역전 분야를 추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크로드의 이런 결과 현지 주민들의 문화를 공유하고 교육한 사례 등에 대한 전시회라든지 여러 국가의 참석자 간의 또 참가단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d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m over time. 네, 시간이 초과한 관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갈료야 니콜로프 박사님 정말로 흥미로운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통해서 느꼈던 바는 우즈베키스탄의 또 민속 축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축제가 특히 떠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필립 보상트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파리에서 인사드립니다. COF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COF 국제민속축전기구 협의회는 유네스코의 국가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전 세계적으로 1,000개의 또 수천 개의 민속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COF는 국제 그 민속축제를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유네스코 협약에도 다 나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89년에 전통문화 보호에 대한 권고안에도 입각한 것이고 2001년에 문화 다양성에 대한 세계 선언, 또 2003년 보호 협약에 대해서도 다 저희가 익히 알고 있고 이 사업을 통해서 증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제 민속 축제들은 이 여러 민속 공연자들의 평화롭고 우애가 깃든 이 공간에 한자리 모으게 됩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참가자들이 또 다른 참가자들과 만날 수 있게 되고 이 서로의 민속적 전통을 나눌 수 있고 여기에 대한 통찰을 얻어가고 서로의 문화 유산과 전통에 대해서 더 이해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저희 COF 정책에 따라서는 국제 민속 축제는 문화 간 만남의 장을 제공을 하는 것으로서 특히나 우애 정신이 깃들어야 되고 평화라는 문화를 증진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정책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중국, 인도,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각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크로드 지역에 있어서 여러 그 민속 축제에 대해서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 다양성의 살아있는 표현으로서 무형문화유산은 특히나 이 문명 간의 문화 교류 또 대화를 더욱더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정부도 역시 무형문화유산을 사용되는 것을 장려하고 있고 이것이 활용되는 것에 있어서도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적극적으로 이 대표적인 무형문화유산 종목을 통해서 문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특산품, 특히 시장성이 있는 이런 종목들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중국 쪽입니다. 그러면 실크로드 지역에 걸쳐서의 그 인간 그 환경의 맥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고대 실크로드는 중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무역로였습니다. 그래서 외국과의 그 거래, 교육을 더욱더 증진하는 데 있어서 실크로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크로드 경제 벨트는 아태 지역을 거의 횡단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아시아와 유럽을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길고 가장 유망한 경제 회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제 개발에 있어서는 하지만 이 양극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지역에 있어서는 빈곤을 퇴치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실크로드의 경제 벨트에는 그 중국 북서 지역에 있어서 샨지, 강수, 진하이, 닌샤, 신장 그리고 또 남서 지역에 청칭, 시추안, 유난, 또 광저우가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모두 무형문화유산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서 실크로드 경제 벨트에는 대부분의 중국의 소수 민족이 주로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속 예술 축제들은 아주 그 지역적인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 민속들이 있고 또 다양한 언어, 일상생활, 규범, 또 역내 환경이 다르고 또 역사, 문화, 종교, 신념도 매우 다르기 때문에 축제 자체도 굉장히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민속 집단들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자체가 이 축제 컨텐츠와 그 스타일을 좌우합니다. 다음이요. 이 민속 예술 축제에는 춤과 음악이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민속 예술 축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민속 의상, 또 공예들 선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저희 민속 의상은 성스럽고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러 미학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저희 1대1로 구상이 이 무형문화유산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은 어떤 제도적인 개혁을 통해서 무형문화유산을 발전시키는 데 더욱더 기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문화관광부가 2018년 4월에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이 문화관광청은 문화관광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문화 프로그램을 통합을 하고 그리고 문화산업과 이걸 관광산업과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은 세대 간에 걸쳐서 전승이 되는 아주 뛰어난 문화로서 문화 개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고 문화 다양성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관리 메커니즘을 통해서 무형문화유산과 관광산업을 통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 활성화
를 통해서 역시 무형문화유산을 현대 일상생활과 통합을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 정책의 지침상 무형문화유산에 있어서의 기능 또 규범들이 더욱더 보호되고 증진이 될 수 있었는데 특히 실크로드 경제벨트에 있어서의 지방, 농촌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보호가 됐습니다. 또 무형문화유산을 통해서 빈곤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정부의 입장에서 큰 임무가 됐습니다. 이 농촌 지역에서 특히 빈곤한 지역에서 있어서의 전통적인 공예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이 전승자를 더욱더 훈련시키고 이분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 정부, 중국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워크숍을 진행을 한다든지 그래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더욱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유산 예술 축제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특히 대규모 축제들이 국가 전통 문화를 더욱더 탐색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크로드 경제벨트에 있어서 특히 전통 축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수민족 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많은 축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성장세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의 살수 축제, 야오 소수민족의 판왕 축제, 이 소수민족의 횃불 축제, 또 한이 소수민족의 거리 축제가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요. 무형문화유산은 그 사람들 간의 우호적인 교류의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1대1로 전략이 발표되고 나서 이것은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 기회가 또 되기도 합니다. 어떤 새로운 문명 주기가 시작되는 단계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다른 사람들과의 문명의 기회를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문명 간의 상호 배움을 더욱더 도모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하는 데 있어서 높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과 더욱더 협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2020년에는 중국이 지금 현재 수준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약 40개 종목을 두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은 중국과 전 세계가 교류할 수 있는 이 문화 교류의 하나의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슬라이드를 중국을 다 마지막까지 다 가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인도 슬라이드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지금 제가 어떤 그 중국의 지역들이 있는지 특히 이런 지역 특산 축제들이 있는 지역들을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들입니다. 다음이요. Next one. 다음이요. 네, 이거는 또 다른 거리 행진 축제인데요. 이제 마지막 하나 더 가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음이요. 네, 제가 좀 더 빨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도 쪽으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Sea of 인도. 네, 다음이요. 시오프 인도 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이미 설명을 한 거라서 시오프 인도 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무형문화유산은 인도의 5,000년에 걸쳐서 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있었던 그 역사 문명을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문명에 있어서 동에서 서로 가는 데 있어서 중국, 인도, 그리고 지중해, 특히 그리스, 이탈리아 등이 있습니다. 이런 문명 중에서도 특히 인도가 많은 다른 문명, 특히 아시아 문명에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초승달 지대 중에서도 인도를 우리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 세계 다른 나라들에게 있어서 인도의 문명이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인데스강 그리고 간지스강에서 발달한 이 문명이
히말라야스라는 산악지대에 걸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다층적이며 이것이 소외된 문명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뻗어나가는 문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도의 문명은 그렇기 때문에 역동적이었고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인도의 여러 교역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상인들이 이 육회로를 사용을 해서 무역을 더욱더 왕성하게 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저희가 특히 아요디아, 바라나시, 우타르 파라데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10개의 카테고리를 보고 있습니다. 구전 전통, 공연 예술, 라밀 릴라, 또 기타 다른 릴라스 전통, 전통 공예, 학술적 전통, 원주민 지식, 의학, 기념비, 성인들의 관련 재래, 의식, 들이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요. 실크루트에 있어서 여러 축제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 뉴델리 실크루트 간에 있어서 또 굉장히 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인도의 민속춤, 또 기타 다른 나라들의 민속춤이 정부와 NGO, 기타 다른 여러 기관들의 협력하에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축제를 통해서 이 하나의 특정 장소의 문화를 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종목들을 한 축제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중 어떻게 다양하게 기념이 되는지를 또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실크로드에 있어서 차오춤의 그림을 보고 계시고요. 네, 이거 짧게 한번 보았습니다. 쿠티야탐 상크리트 극장입니다. 다음을 보시면요. 많은 축제에 있어서 지금 실크로드에 걸쳐서 있는 국가들이 함께 협력을 하고 참가를 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단지 인도만의 축제가 아닌 것이죠. 이렇게 문화를 더욱더 확산시키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COF 인도는 여기에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종목들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홀리, 이것도 인도의 아주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종교 문화 축제입니다. 여기에도 무형문화유산 종목들이 많이 깃들어 있고요. 아요디하, 바라나시, 이거는 우타프라데시 지역에서 거행되는 축제입니다. 지금 이 인도의 지도를 보실 수 있는데요. 실크로드의 그 길을 따라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민속춤 축제, 인도의 민속춤 축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COF 러시아입니다. 제가 COF 러시아에 대해서는 PPT가 없어서 제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COF 러시아에서는 실크로드가 문화 관계를 더욱더 개발하고 강화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실크로드 대화의 길이라는 프로그램을 1987년에 채택을 했습니다. 이 문명사를 더욱더 깊이 있게 포괄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사업인데요. 특히 동서간의 문화, 경제적인 이 교류를 이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의 저희가 러시아 연방에서 7개 관련된 문화 관광 관련된 포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도 그 문화 역사적인 발전을 더욱더 도모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6월부터 7월까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모든 러시아 관련된 행사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각각 9월 18일부터 23일에 있어서도 그 러시아 연방의 그 철도를 복원을 해서 시베리아에서 또 무랄을 미래에 있어서는 이 철도가 또 중국 그리고 북서 지역에 있어서까지 연결을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카카스 포럼에 있어서는 위대한 실크로드의 민속 문화의 무형 문화 유산이라는 제목을 가진 라운드 테이블
테이블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러시아 사람들이 위대한 실크로드에 살고 있는 이 러시아 분들의 국가적인 문화유산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명절이 문화유산으로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러시아의 민속 문화를 보호하고 개발시키는 데 있어서 이 지역 간 관계를 어떻게 돌 것인지, 특히 시베리아 연방 지역에 있어서의 무형문화유산을 어떻게 개발시킬 것인지, 쿠즈바즈 소수 민족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 또한 사야나 알타이 소수 민족의 음악 유산의 기반을 확인하는 것, 투바의 민속 예술 또 공예를 발전시키는 것, 그리고 카카스 민속 의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참가자들은 이 다양한 논의를 개진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러시아 연방에 사는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라운드 테이블의 결과 문서는 어떤 결의안이 나왔는데, 이 결의안 채택을 통해서 연방, 지역, 시 차원의 그 정부 차원에 있어서 법적인 틀을 마련해서 이 무형문화유산, 특히 민속 문화를 보호를 하는 것을 핵심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또 유라시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고대한 역사, 이 실크로드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해를 도모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다양한 초국가적인 문명과 문화가 있기 때문에 실크로드의 문화유산은 2014년에 있어서 관련된 포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러시아 연방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인 정책이 나오진 않았다 하더라도 과학자분들께서 민간 차원에 있어서 이 고대 문화유산 그리고 문화 현상을 더욱더 확인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있어서 28개 지역이 여기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등재 도시어에는 북부 지역의 그 유명한 카라반 로드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 연방에서의 볼가, 커카서스 회랑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동 등재를 하려고 러시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문화 역사적 기념비를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해 증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 세대에 전승이 될 수 있는 유무형 유산을 보존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실크로드의 역사적 의의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는 것은 특히 경제, 정치, 또 문화 영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관광 인프라를 위해서 새로운 목표 또 방향성을 설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벨코물 철도는 50개 민속 집단을 하나로 모을 것입니다. 이 사업은 아르칸겔스크 지역에 있을 것이며, 이 사업은 이 동서간에 있어서의 새롭게 생성된 수송 교통 회랑에 있어서의 문화 벨트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연방의 10개 지역에 있어서 대표단이 파견이 됐는데요. 코미, 카렐리아, 페름, 네네츠 자치구, 아르칸겔스크, 볼록다, 레닌그라드, 리페스크, 노르만스크 지역, 그리고 모스크바 도시에서 각각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2개 섹션으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벨코모어라는 민속 간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벨코모어 북부 테일의 국가적인 문화 축제도 있었습니다. 이 포럼을 통해서 15개 마스터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나무 직조, 짜기, 페인팅, 조각, 배짜기와 레이스 만들기, 기타 다른 공예품에 대해서 응용 예술 품에 대해서 마스터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벨코물 축제에 있어서는 노더런 페리테일이라는 동화, 전통 동화를 가지고 아주 오리지널하고 창의적인 팀 분들께서 참가를 하셔서 공연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러시아 프로젝트, 실크로드 관련된 러시아 프로젝트가 더욱더 발전되면은 다른 외국 파트너들이 더욱더 여기 참가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COP 코리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이 한국의 대표 목록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남사당 놀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축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다음이요. 안성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는 남사당 바우더기 풍물단의 이 목표를 그 소프 코리아와 계속해서 이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2001년부터 저희가 협력을 해왔는데요. 그리고 저희 그 축제위원회가 소프 월드를 2012년에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이요. 그때 당시 저희가 45개 국가들과 함께 협력해서 각 지자체의 문화, 이 지역 문화를 더욱더 증진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연중 이루어졌고 굉장히 성공적인 행사였습니다. 62만 명의 참가자들이 안성시에 와서 이 축제에 참가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축제를 통해서 안성 남사당 풍물단을 증진할 수 있었고요. 민속춤 또 음악 관련된 다양한 공연이 있었고 거리 행진 그리고 또 전통 민속 예술에 대해서도 박람회가 이루어지고 공연품이 판매되기도 하고 다양한 문화 교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켜진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4개 국가들 실크로드에 관련된 중국, 인도, 러시아, 한국이라는 4개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COF 각각 국가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참가자분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립 보상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다양한 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흥미로운 발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이번 세션의 마지막 발표자인 제가 발음이 제대로 할지 모르겠는데요. 고대영 하계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대영이라고 합니다. 이 실크로드 이 하나의 무형문화 네트워크 관련해서 저희 그 줄다리기와 관련된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이런 공동체 네트워크를 통한 무형문화 축제 발전을 모색해보는 그런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예, 줄다리기는 우리 한국을 비롯한 죄송합니다. 줄다리기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그런 민속이 되겠습니다. 우선 줄다리기가 되게 간단하고 그리고 그 특정 몇몇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그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민속이다 보니까 그 한국과 그런 아시아 권역의 다양한 나라에서 많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농경문화권이 있는 이런 그 아시아 권역에서 널리 줄다리기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줄다리기 중에서 제가 그 참여하고 있는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지시는 마을 이름을 뜻하고요. 이 기지시 마을에서 했던 줄다리기를 하나의 축제 형태로 개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제는 그 원래는 이제 음력 행사로서 진행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매년 4월 둘째 주에 줄다리기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 500여 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줄다리기 이 특성상 이런 농업과 어업, 이 상업의 이런 지역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 그리고 그런 농경의 이런 그 풍요와 그리고 사람들의 평안을 기원하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줄다리기가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이제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도 이제 있지요. 예. 이런 기지시 줄다리기가 어떻게 보면 축제로서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 형성하게 됐던 계기는 그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런 박물관을 짓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이런 그 줄다리기라는 이런 하나의 문화유산, 그 무형유산을 하나의 그런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만들기 위해서 당시 지방 정부에서 이런 줄다리기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요. 그 결과 2011년도에 그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은 이런 박물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박물관을 건립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그 기지시 줄다리기 그리고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의 이런 줄다리기에 대해서 연구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금 그 한국의 여러 지역의 줄다리기들이 함께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이런 여러 줄다리기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이런 줄다리기들이 서로 존재를 알고도 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서로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딱히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었는데요. 이런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가 뭔가 한국과 그리고 좀 다른 나라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더 대규모의 축제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이런 다른 지역의 줄다리기를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참여하면 어떨까? 그러면 또 좀 새로운 줄다리기를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기반을 되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들 형태가 조금씩 다르고 모이는 곳도 다르고 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의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그런 풍년을 기원하고 그런 공동체의 화합을 기원한다는 것에서는 다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지역에 있는 줄다리기들을 이제 저희 기지시 줄다리기가 하는 그런 축제에 같이 모셔서 줄다리기도 시연도 하고 서로 교류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줄다리기라는 소재가 모두 같고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도 무척 좋아하시고 다른 지역에서 오신 관광객분들도 그리고 이런 줄다리기를 전승하시는 이런 전승자분들도 매우 만족하시는 분위기가 돼서 결국은 이 좀 비교적 공고한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한 해의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각 줄다리기 보존단체들이 모두 모여서 이런 전통 줄다리기 전승단체가 이 연합회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에서는 5개 단체가 모였는데 그 다음 해에 한 군데가 더 추가로 이제 가입을 해서 총 6개 단체가 이제 이 연합회를 구성하게 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이 연합회의 이런 활동들이 다양한 이제 효과들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라는 이 축제의 발전에도 많이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기지시 줄다리기에서만 모이지 않고 이제 서로의 이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워크숍을 개최를 하거나 그리고 다른 각 지역에서 기지시 줄다리기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줄다리기들을 서로 공연하고 또 함께 선보이면서 서로의 이런 줄다리기들을 널리 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교제나 교육 활동들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은 게 이런 앞에 발표자분이 말씀하셨던 줄다리기 의뢰와 놀이 종목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가 되는데도 이 단체의 활동이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 단체 중에서 이제 한국의 이런 이 연합회에 참여한 단체들이 이 한국을 대표하는 이 줄다리기 종목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이 나라들이 함께 공동 증재를 하는데 이런 활동들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한국 국내 안에서의 그런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제 다음에 이런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이런 아시아의 이런 다른 나라들과도 서로 교류를 시작을 하는 계기가 또 작용을 하였습니다. 그 계기를 통해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나라들과도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물꼬가 유네스코 등재와 이 연합회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해외 중에서 현재 필리핀과 베트남하고는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해당 지역과 서로 방문과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함께하면서 비교적 이제 좀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요. 이 필리핀의 경우도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상대방도 서로 알아가고 함께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진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베트남을 상징하는 노란 별을 입고 있는 티셔츠를 입고 계신데요. 한국에서 이제 베트남을
이제 교류를 위해서 찾아갔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 그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에 이 베트남 분들이 한 30여 명이 오셔서 이렇게 실현 행사도 함께 베트남의 줄다리기도 소개하시고 또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뭐 베트남의 줄이 저런 나무 그 덩쿨로 돼 있습니다. 저런 것들도 기증해 주시고 하면서 서로 이제 공관 이런 서로 협력 관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원래 올해는 이제 캄보디아도 교류를 할 계획이었고 이제 이 세 나라가 네 나라가 모두 다 이제 한국에 모여서 이런 그 네트워크 행사도 하고 축제도 할 계획이었는데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좀 무산이 되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사를 그 이제 한국 안에서 그리고 이제 그 일부 나라지만 해외 이런 나라와의 그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생각이 들었던 몇 가지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저희 같은 경우도 네트워크를 이제 갖추고 하는 과정에서는 우선 가장 중요했던 게 서로 상호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그 서로 이런 교류를 하거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줄다리기의 경우도 이 줄다리기 박물관이 역할을 해서 이런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연결 매개체입니다. 특히 단체 종목, 공동체 종목의 경우에는 이런 무형유산 전승을 그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 서로 잘 모르는 상대방 그리고 언어가 통하지 않거나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과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결할 수 있는 매개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이치캡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지방 정부, 박물관 또 이런 전문 학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플랫폼을 하나의 구축할 필요가 있고요. 충분한 시간과 비용도 필요합니다. 다양한 사업이 또 있어야 되겠고요. 전승 공동체 역시 참여를 해야 됩니다. 뒤에 보시면 우선 이제 줄다리기의 경우도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자리를 통해서 서로 연구와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해외도 서로 교류를 했고요. 이런 그 나라의 줄다리기를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네트워크의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다양한 연결 매개체가 필요한데요. 정부 기관도 가능하고 박물관 그리고 그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부 지역 주민들도 이런 연결을 해주는 데 역할을 하셨고요. 다양한 분들의 연결 매개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런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고 계속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하나의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모색하고 또 이런 활동에 대해서 자료도 모이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일단 줄다리기의 경우는 좀 비교적 그 줄다리기를 행사를 해보는 다른 지역의 줄다리기를 해보는 그런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었는데 좀 다양한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 사업에 나서거나 저희 박물관들이 개입을 해서 그 아래 같이 그런 줄다리기나 이런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거나 또 어린이들 교육 활동, 전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네트워크는 보다 강고하게 이제 구축이 되고 또 이런 그 강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그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이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말 네트워크의 당사자가 되어야 될 이해관계자가 되어야 될 이 실제로 무형유산을 전승하는 사람들, 전승 공동체나 전승자들이 배제가 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줄다리기의 경우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내부적으로 반성도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극복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승 공동체, 전승자들이 그 비록 전문가나 일부 지방 정부나 그 관계자들의 눈에 볼 때는 부족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우선은 그 줄다리기 축제의 경우
그 사실은 여기에 발표할 정도로 이제 완성된 형태의 또 이제 아주 글로벌한 형태로 발전하거나 완전히 그 어느 선 이상으로 저희가 성장한 그런 축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제 줄다리기 축제가 완전히 저희 그 당진이라는 이런 그 작은 해안 도시 지역을 기반으로 했던 축제에서 그런 다른 지역을 함께하고 그래서 한국 안에서의 줄다리기를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나고 뭐 이제 시작됐지만 뭐 베트남을 비롯한 다른 나라 그 해외 네트워크와 함께하는 그런 그 축제로 이제 곧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기반을 이제 닦고 있고 아직 걸음마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에서 아직까지 소개하는 게 과연 맞는지도 생각을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했던 그 여러 가지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실크로드 무형산 네트워크 역시 성공적으로 구축이 되고 또 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으로 이런 활동들이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계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이 패널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무형문화유산의 그런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개의 중요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무형문화유산의 그런 역할을 실크로드라는 그런 배경하에서 더욱더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실크로드를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개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무형문화유산을 실크로드라는 틀 하에서 어떻게 그 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얻은 교훈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 실크로드를 생각을 했을 때 무형문화유산 종목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Hope you can hear me clearly. 네,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Those are pretty questions which are to the point. 네,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선 실크로드 무형유산 네트워크의 이제 역할을 강화하는 그런 질문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안다면 당연히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와 다양한 실현자들, NGO들, 또 개인들, 그리고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국가기관과 또 지역기관들이 있겠는데 이러한 이해 관계자들이 인식의 제고를 통해서 공동
어떤 협력이 가능할 것이고 더 많은 결과 도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얻었던 교훈을 다 요약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개별적으로 건별로 다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간에 행했던 접근법 및 관행입니다. 여러 국가와 지역마다 취했던 다양한 접근법들과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물론 대상 지역도 또 대상 분야와 대상 무형 유산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연사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한 번에 하루아침에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첫 단추를 끼는 차원에서의 중요성을 띠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 연사께서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미션을 향해 가는 첫발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접근법들도 그런 차원에서 삼고 교훈을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저도 짧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 알림님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먼저 해주셨는데요. 저희 COF 같은 경우는 지금 4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CH를 그 실크로드에 있어서 우리가 그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네요. COF, 중국,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정부 주도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그 해당 국가들의 공동체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하고요. 한국과 인도 같은 경우는 NGO에서 주로 주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더 많이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차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저희가 잘 고려를 해서 미래에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차원 그리고 NGO 차원의 협업이 있다. 그래서 어느 쪽에 주도를 하는지를 먼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들 해당 국가에서 저희가 사업을 펼칠 때는 그것을 잘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에서도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그것까지 얘기를 하기에는 제가 발표가 너무 길어져서 그 사례는 제가 제외를 했었지만 이 각 국가의 상황을 저희가 그만큼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보상트 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른 분들께서도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칼류안 니콜로프 회장님 혹시 첨언해 주실 내용은 없으신가요?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Do we have a connection? 네, 지금 잘 들리십니까? Of course, 네, 들립니다. of course. ICH is very important. 물론 무형문화유산은 오늘날 매우 중요한 네, 문화유산이고 또 여러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 목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고 교류하는 것이 한 차원 더 도약하는 데 매우 중요해지리라 생각합니다. 무형유산은 사람과 문화와 자연을 연결해 주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의 교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크로드 상에 여러 국가들이 존재하는데 이 국가들도 살펴보면 여러 오랜 교류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양한 지식도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교류의 정신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훈에 대한 질문도 해주셨는데 앞으로 미래 세대를 생각을 했을 때 과거 역사로부터 많은 교훈도 꼭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새로운 네트워크 내지는 조직을 구축을 하게 될 텐데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또 그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될 텐데 앞으로 미래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정부 기관들이 현재
cultural exchange and 교류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주 바람직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sir.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상철 교수님 혹시 말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제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이미 그 발표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대부분의 문화유산 또 무형문화유산 사업들은 그리고 또 조사들은 사실 너무 일방향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이제 그 한쪽 문명에만 치우쳐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사업이나 각 그 조사 같은 경우도 물론 훌륭한 결과를 낳을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많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웃 문명 그리고 이웃 문명이 가지고 있는 무형문화 유산과 비교 분석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가능하다면 그 이 ICH 네트워크가 구축이 될 경우에 이 학술적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형문화 유산과 그 이웃 무형문화 유산 안에 있어서 그 다양한 차원에 있어서 비교 분석을 하면은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은 또 저희가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취합해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류나 협력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또 저희가 논의를 어떻게 더욱더 개진해 나가면 좋을까요? 저희가 다양한 지역에 있어서의 그 등재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2003년 협약하에 있어서의 그 뭐 등재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지요? 아니면 혹은 그 국가 등록 그 절차에 있어서의 그 적응 관련돼 있어서 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가 지금 유네스코에서 무형문화유산 협약 관련된 여러 활동이 있습니다. 다음에도 그 12월에 또 코로나 때문에 화상회의를 열게 예정인데요. 마지막은 그 9월에 파리에서 있었는데 그때 당시 무형문화유산 관련된 거는 NGO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네스코와 그 당사국 차원에서 특히 NGO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ICH 종목이 더욱더 강화되는 데 있어서 그 NGO들이 기여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제 당사국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고 하지만 유네스코 본부도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가위원회 또 NGO 간에 있어서의 협업이 더욱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역할을 근데 다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칼로얀 니콜로브와 또 저희가 유럽 축제, 좀 더 국제적인 유럽 축제에 대해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그 축제 역할이 그 ICH 종목 그리고 이게 뭐 실크로드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무형문화유산 종목들을 선보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데요. 저희야말로 이런 축제를 더욱더 홍보를 하고 전파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ICH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일부 이제 공동체들도 저희에게 그 지원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들의 ICH 종목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좀 도와달라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네스코가 이 ICH 종목 관련해서는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향후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지금 아직까지는 국가위원회와 더욱더 이제 협력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 네트워크도 더욱더 굳건하게 다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페이줄라이프 연구원님 2003년 협약하에서 어떤 노력들을 더 기울일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만 질문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연구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2003년 협약 그리고 실크로드 연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실크로드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What I would like to say that first of all, the Silk Road. 우선 실크로드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실크로드의 여러 요소들, 실크로드의 속성들 충분히 분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년에 걸쳐서 그동안 이러한 요소에 대한 분석을 해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실크로드 연구와 실크로드에 대한 또 다방면의 또 고찰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크로드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면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실크로드와 이제 협약의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점진적으로 진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전문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부 간단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진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적절한 메커니즘을 고안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네트워크, 여러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축제와 그리고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대표되는지는 계속해서 변모해 왔습니다. 어떤 정해진 획일적인 답안이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변모해 나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영감을 주면서 좋은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연석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국가들이 얼마나 관리하고 통제를 하느냐 또 얼마나 이해관계자가 많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접근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즈베키스탄도 잘 살펴보면 상당히 어떤 수직적인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즈베키스탄의 정부가 아주 중요한 또 이해 당사자, 이해 관계자이고 또 지역 정부도 중요한 이해 관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접근법들을 한번 수행을 해보고 가장 좋은 사례들을 엄선해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상당히 일반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옳은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한 답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질문드린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답변을 얻기가 좀 어렵긴 한데요. 그래서 각 국가가 실크로드 사업에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영역을 잘 찾아야 된다. 적절한 영역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아주 올바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하나의 정답만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패널에 계신 많은 분들이 다 얼굴들이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또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이 실크로드 지역의 무형유산 협력과 연대라는 제목으로 지금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보성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 다양한 국가위원회들이 그 협력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또 연대를 증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지원뿐만이 아니라 지식 공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식 공유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위원회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if I may ask you. And 네, 질문을 because 드리도록 Ms. 하겠습니다. Besson, 그 already 보송님께서 mentioned, and I'm really very grateful for it. 이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The issue of national commission. So, 유네스코의 그 can I 국가위원회에 please ask you 대해서 as a 먼저 colleague 말씀을 to 해주셨는데요. 여기 계신 다른 elaborate 분들께서도 그 국가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I would maybe start with Dr. Kaloyan Nikolov. 칼로얀 니콜로브 박사님 먼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국가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리고 10년 한 15년 전쯤에 불가리아는 소피아에서 ICH 위원회 그 회의 총회를 한번 개최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The National Commission, UNESCO National Commission.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가리아 국가위원회 기준으로밖에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는 네, 동유럽 무형문화유선 그리고 이 남동 지역의 이런 문화유산 또 기관의 여러 국가들과 함께 또 일하고 있는데 카테고리 2 기관이 존재합니다. 이 기관에 여러 많은 국가들과 함께 또 동참하여서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국가위원회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위원회들이 국가의 니즈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고 국가의 여러 문화유산 종목 중에서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야 되는 종목들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크로드 국가들의 위원회,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도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이 보유자들의 그 지식을 교환하고 또 교류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하여서 교류를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사실상 해당 분야에서는 경험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국가위원회에서 여러 협회도 또 함께하고 있고 또 여러 또 협약에도 또 당사국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는 아직까지는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활동을 하면서 기분 좋게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해서 무형문화유산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보유자들과 또 공동체들과의 협력을 계속해서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정신이 계속해서 확대되어 나갈 수 있도록 또 미래에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정도는 이 정도입니다. 네, 아닙니다.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패널 여러분, 이제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다 건강하고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자님. Au revoir. Merci beaucoup. Merci à vous. Merci beaucoup à vous. Thank you, bye. Thank you. Goodbye. Yeah, thank you, Mr.
네, 좌장님, 네, 홀라딕 소장님이신 좌장님 감사합니다. 모든 패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소 지체가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간단하게 한 2분에서 3분가량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고 다음 세션을 준비하는 2, 3분 동안 잠시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